문 닫고 씻고 찾는 건 시 짓는 법 아니라네. 길을 나서면 절로 시가 생기는 것을.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길을 나서면 저절로 시가 생긴다 하는 송나라의 시인 양만리의 말처럼 요즘은 가을빛이 하도 고와서 누구나 문 밖을 나서기만 해도 저절로 시 한 수가 읊어지는 시인이 된 듯한 그런 때 아닌가요? 나무 아래 앉아서도 벌써 가을을 맞아 지난 9월 말에 가을 나들이를 나섰었죠. 그리고는 2주간 동안의 시청자와 함께 했었던 문화야 놀자 그 가을 특집 방송을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 결에 벌써 11월의 문턱을 훌쩍 넘어와 버렸습니다. 가을 하늘보다 맑고 환했던 그때의 한 분 한 분의 모습들, 제게는 이 가을의 다 아름다운 한 편의 시처럼 아직도 아련하게 남아 있습니다. 11월이라고 하지만 왠지 가을을 늦게까지 우리 옆에 붙들어 두고 싶은 때이죠. 뒷이야기 잠시 뒤에 또 전해드리기로 하면서 오늘 첫 곡은 지평선 너머로 출발하겠습니다. 지평선 너머라는 그 음악 연주에 보면 그 악기가 하프 같은 소리죠. 띵띵띵띵띵띵띵 물결 치는 소리.
인간의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퉁기는 거잖아요. 마치 천상의 선녀들이 다루는 악기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나저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 10월 한 달 올 가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쪽에서는 단풍놀이를 가고 아름다운 가을을 즐기는가 하면 또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또 엄청났었습니다.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땅 자체가 어느 한순간도 화평할 수도 없거니와 안전할 수도 없는 것. 어쩌면 지금 이 위에 허공 중에 있는 이 건물, 내가 발 디디고 있는 이 땅, 그 모든 것들이 다 안전하지 않을런지도 몰라요. 사실 세상에 안전한 것 어디 있던가요? 그러니 세상에 가장 안전한 처소를 찾아라 한다면 자기 마음 안의 사원일 것입니다. 내 마음 안의 사원과 내 마음 안에 모셔져 있는 불성, 그것만이 지진에도 태풍에도 그 어떠한 것에도 무너지지 않겠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 이런 건 어떤 식으로든지 성주괴공의 과정을 거치며 영원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태풍,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진 모든 것들, 우리는 그것보다 더한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겪어왔었지만 아마 불자들과 스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 어느 곳을 가든지 임진왜란 때 전소되었다. 이런 안내판 없는 천년고찰이 드뭅니다. 임진왜란 때 전소되었다고 하는 그 말,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정말 지진이나 태풍이나 폭풍 못지않게 엄청나게 무서운 전화 속에, 전쟁 속에 다 없어지고 소실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또다시 일어났고 또다시 재건하고 일구었고 그리고 그 땅 위에서 다시 또 생명력을 키워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10월 한 달을 여러분은 가슴 졸이면서 또 아니면 단풍놀이를 하면서 이리저리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지나오셨을 것 같아요. 나무 아래 앉아서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지난 2주 동안 문화야 놀자의 3탄 우리 옛돌 박물관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 특집 방송으로 보내드렸죠. 아마 많이들 기다리셨고 또 즐겁게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포항에서 오신 분들, 뭐 대구에서 왔다, 내가 강릉에서 왔다, 뭐 울산에서 왔다, 대전, 춘천에서 왔다, 각 지방에서 당신이 오신 처소들을 알려주셨을 때 전국에서 올라오신 그 기차 타고 오셨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는지 지금도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 있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가 공개 방송을 하지만 모든 시청자가 다 오지는 못하시잖아요. 그중에 일부 환경과 여건과 시간이 허락하는 분들이 오셔서 동참하시고 그 나머지 분들은 다 TV를 통해서 시청을 하시는데 아마 TV를 통해 보시면서도 그 자리에 와 있는 듯 현장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청도에서는 비구니 스님 2분이 신도님들과 여러 분이 함께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정말 고맙고 고맙다는 말로도 다 하지 못한다. 이 방송, 이 프로그램을 매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꼭 보고 있다. 그리고 방송 보면서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다 전해야 할지라고 아주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귓가에 아직도 쟁쟁하고 스님 잡아주셨던 손길의 따뜻함이 아직까지 제 피부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잘 돌아가셨는지 이제서야 안부를 여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격려 속에서 문화야 놀자 3탄을 보여드렸을 적에 500여 분이나 되는, 500여 분이 아니죠. 500분이 훨씬 넘었어요.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인데 우리 나무 아래 앉아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일부러 개관을 했다. 그날 하루 문을 열었다는 말을 아마 방송을 통해서 듣고 보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단 한 분도 티켓을 끊지 않고 그냥 들어가시는 분을 못 봤다는 거죠. 그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대요. 왜냐하면 누가 일일이 표를 봅시다 어쩝시다 관리를 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고 오셨잖아요.
원래 우리 스태프들도 한 200분 정도 오시리라 예상하고 목에 두르는 스카프 하나도 200명 것만 준비를 해갔는데 거의 한 510명, 520명 가까이 오셨으니 나머지는 받지도 못하셨잖아요. 우리 전지현 PD가 그래요. 그까지 손수건 한 장에 뭐라고 이거 한 장도 선물로 못 드려야 되나. 좀 더 넉넉하게 맞춰서 가지고 갈 걸. 아주 후회가 막심했었다. 그 별것 아닌 걸 목에 두르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에는 더 풍성하게 제작해 가서 빠짐없이 선물 드려야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행사를 하나하나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다 보면 그 하나하나 섬세하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자 하나부터 또 어디서 어디로 루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오셨을 때 또 넘어지지 않아야 되고 다치지 않으셔야 되고 연세 드신 분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뭐 이런 등등을 다 그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손발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런 논의들을 하죠. 아무리 그렇게 한다 그래도 사실 현장에 막상 딱 나가서 투여되면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미처 다 살피지 못하는 게 있죠. 그런데 그날 오셨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단 한 분도 불평불만 하시는 분이 없었고 어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말도 잘 듣는지 그곳에 그 관계자 이사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미리 사전에 저보고 스님이 훈련하고 교육하고 연습하고 리허설 해서 왔냐고 이렇게 물으실 정도였습니다. 다리가 아픈 분이 계시면 자리를 먼저 양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한 분이 있으면 부축해 드리기도 하면서 서로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멋진 문화 공간에서 한때를 보냈었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도 줄이 길게 늘어져 있어도 실증 내거나 그것을 짜증내는 분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참 어렵고 힘들어도 이 시간을 문화야 놀자라는 이런 행사를 구상하고 기획하고 여러분을 모시고 자꾸 밖에서 좋은 거를 같이 보면서 즐기고 싶어집니다. 그런 거 있죠. 왜 그 상대방들이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이면 좋은 곳만 보면 그 사람이 떠오른다 그러잖아요. 제가 딱 그 짝입니다. 지금도 계절만 바뀌면 어디 좋은 때만 있으면 다 요 계절에 맞춰서 어디가 좋은데 어디를 모시고 갈까? 그런 생각만 자꾸 하게 돼요. 우리 방송국의 스태프들로서는 쉬운 일은 아니죠. 일단 카메라가 출동해야 되고 뭐 이 감독님들부터 다 나가야 되니까 많은 인력이 직원들이 투여돼야 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 시간 방송을 보시면서 행복해하고 또 ARS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런 후원금들 모인 걸로 또 한 번씩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2주 동안 문화야 놀자의 가을 특집 방송 우리 옛돌 박물관에서의 모습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보신 소감들 흥미롭고 즐거웠다면 또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편지도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뒷소식을 전해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왜 뭐 잔치 같은 거 하고 나면 뒷설거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설거지거리가 막 수북하면 그거 하나하나 다시 원위치로 갖다 놔야 되는 것처럼 밖에 한번 나들이 갔다 오면 못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또 뒷정리를 한 번씩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들려드려서 같이 호흡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그날 옛돌 박물관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문화 질서, 그리고 시민 의식을 가지고 질서를 지켜주셨던 것들, 그리고 진심으로 행복해 하셨던 모습들에 제가 합장하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어디로 모시고 갈까? 또 제가 생각해 둘게요. 산토 아마루의 하늘이라는 아름다운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Tantas estrelas dizendo da imensa
imensidão do universo nós. A força desse amor nos invadiu, com ela veio a paz, toda a beleza de sentir que para sempre uma estrela vai dizer: simplesmente amo você. Meu amor, vou lhe dizer, quero você com a alegria de um pássaro em busca de outro verão. Na noite do sertão, meu coração só quer bater por ti. Eu me coloco em tuas mãos para sentir todo o carinho que sonhei. Nós somos rainha e rei. Meu coração só quer bater por ti. Eu me coloco em tuas mãos para sentir todo o carinho que sonhei. Nós somos rainha e rei. Olho para o céu, tantas estrelas dizendo da imensidão do universo em nós. A força desse amor nos invadiu. Então veio a certeza de amar você. 또로롱. 이 바하의 곡은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지금 현대에 들어도 전혀 그 옛것이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명곡이다, 명화다, 명언이다, 뭐 이런 명자가 들어가는 것들, 일품이란 뜻이죠. 그런 품격을 갖춘 것들은 이미 시간과 공간과 시대를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어울리는데 어느 시대에는 맞지 않다. 고루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바하의 음악은 그렇지 않죠. 쥐선상의 아리아라고 하는 그 선율에 얹어서 노래를
노래 가사말을 붙여서 부른 노래이죠. 산토 아마르의 하늘이라는 또 독특한 제목으로 부르니까 완전히 또 노래가 다른 곡처럼 탄생하죠. 이렇게 세상에는 이미 탄생한 것이지만 계속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졌던 생각 하나도 매 순간순간 뭐 이렇게 누룽지처럼 늘러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신선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처럼 사실 고루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유라고 하는 건 변화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바뀌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변화는 수용하는 것, 그리고 흘러 들어가는 것, 흡수되어지는 것, 통합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도 어색함이 없는 것, 뭐 이런 걸로 다 이렇게 관통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평소에 자기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관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하루 24시간 중에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쓰더라. 아마 잘 살펴보지 않으면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쓰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놓치고 가죠. 모릅니다. 스님들의 경우는요, 좀 자주 쓰는 말이, 누가 뭐 잘못해도 아이고 관세음보살, 또 뭐 누가 잘해도 아이고 관세음보살, 잘하건 못하건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가슴 철렁한 일이 있건 뭐든지 아이고 관세음보살, 아이고 관세음보살 맞아, 이런 말을 참 많이 쓰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관세음보살, 그 보살의 명호를 호명함으로써 그 순간에 놀란 것도 상쇄시키고 또 더 좋고 기쁜 일은 배가시키고, 뭐 좀 이런 습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만 하면 싫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분도 있거든요. 싫다, 안 하겠다. 싫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은 또 싫어라는 말만 자꾸 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을 것인지 안 좋을 것인지 판단하기도 이전에 일단 싫어, 이게 또 먼저 나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무조건 또 너무 지나친 긍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자기에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못, 오 그래 오케이 오케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우스갯소리이기는 합니다만은 오늘부터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단어를 내가 잘 쓰고 있나, 가장 자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뭔가. 이 욕도 자꾸 하는 사람은 입에 욕이 배어가지고 좋아도 욕을 하잖아요. 나빠도 욕하고 좋아도 욕하고 기뻐도 욕하고 즐거워도 욕하고, 그냥 욕이 그냥 입에 붙은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말은 들어봐서 알고 계시죠? 거꾸로 그 말이 우리의 생각을 만드는 씨앗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말, 단어에 관한 책입니다. 케빈 홀이라는 사람이 쓴 겐사이라고도 합니다. 이 겐사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 제목인 겐사이는 어찌 들으면 꼭 일본어 같이 들리시죠? 근데 간사이가 아니라 겐사이입니다. 고대 인도 말이에요. 누군가를 대할 때 그가 스스로를 작고 하찮은 존재로 느끼도록 만들지 말라 하는 의미가 담긴 아주 멋진 말입니다. 겐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거죠. 우리는 왜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그 사람이 아주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사람인 양 무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고대 인도에 나오는 말인데, 저자인 케빈 홀은 우연하게 이 겐사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깊은 감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93살의 언어학자인 아서 와킨스와 함께 고대 언어를 비롯한 세상에 존재하는 삶을 이끄는 비밀의 11개의 단어의 원뜻을 살펴보게 돼요. 겐사이라든지 길잡이, 또 뭐 나마스테, 열정, 겸손, 영감, 공감, 코치, 진실성, 이런 단어들을 하나하나를 다 그 뜻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람 속의 책 한 권에서는 바로 케빈 홀이 길어 올린, 우물에서 이렇게 올리듯이 건져 올린 삶을 이끄는 비밀의 단어, 그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겐사이는 누군가를 대할 때 그가 스스로를 작고 하찮은 존재로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작은 존재로 대해서는 안 된다.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그대로 반영된다. 리더라는 말이 있다. 리더란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그는 신호와 단서들을 읽어내는 사람이다. 그는 길을 보고 그 길을 보여준다. 우리 모두는 여행 중이다. 우리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나마스테라고 하는 말은 당신 안에 신에게 절합니다. 신이 당신에게 준 재능에 경의를 표합니다 라는 뜻이다. 온 우주가 머무는 당신 내면의 장소에 절을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잘하는 일에 존경을 표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나 자신을 향한 인사이기도 하다.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다른 사람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뜻이다. 다른 사람이 간 길을 걸어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산소가 몸으로 전해지는 것처럼 공감은 마음으로 전해진다. 겸손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흙을 의미하는 라틴의 후무스이다. 후무스는 색깔이 짙고 영양분과 유기질이 많은 흙이다. 충분한 흙, 후무스가 삶에 있다면 우리는 무성하게 자라고 발전할 수 있다. 겸손은 배울 수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다. 열정이라는 단어는 열정이 있는 사람은 행동하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시도만 한다지 않던가. 열정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받는 것이다.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정말 명곡입니다. 저는 이 알함브라를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늘 상상 속에 떠올려 보는 아름답고 멋진 수채화 같은 풍경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때 그 모 방송국에서 그 다큐를 찍어서 알함브라 궁전을 보여주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그 지키고 있는, 그 궁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더군요. 그 주변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부까지 꼼꼼하게 하나하나를 지키면서 그 알함브라 궁전을 찾아오는 여행자들에게 직접 또 나서서 안내도 해주고. 근데 그 주변 풍광이 참 이거는 뭐 그림이 따로 없더라고요. 어쩌면 그래서 이런 음악이 탄생했으려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도 언제 들어도 이런 곡은 참 추억에 잠기게 하죠. 나무 아래 앉아서 오랜만에 포털 사이트 안내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들어가시면 정목스님 검색하시고요. 나무 아래 앉아서 방송 홈페이지 바로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다시 듣기로 방송도 보시고 댓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단독 모바일 앱이 있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정목스님 4글자 검색하시면 나무 아래 앉아서 앱이 나오니까 다운받으시고 그리고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 앉아서 사연 보내주실 분들은 서울시 서초구 남부 순환로 2265번지 불교TV BTN 불교TV 6층 나무 아래 앉아서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제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메일도 있습니다. TREE 트리 그리고 btn.co.kr로 보내주셔도 제게 도착합니다. 특히 해외에 계시는 분들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내주시면 더없이 정감 있고 따뜻하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바쁘시거나 할 때는 언제든지 메일을 좀 보내주십시오. 오늘 시청자께서 참여한 댓글도 몇 분 소개할게요. 김종숙 님이 갱년기로 인해서 새벽에는 잠이 깨어 생각이 말똥말똥해집니다. 관세음 보살 연부를 하기도 하고 맑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기도 해요. 오늘은 물 흐르듯 잔잔한 스님의 음성과 깊은 첼로 연주로 행복한 마음의 여행을 했습니다. 이 나무 아래 앉아서를 들을 수 있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서 다행이고 행복합니다. 제작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여주님은 스님, 책 읽기도 명상하기도 좋은 계절이에요. 이런 때 저는 환절기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우선 몸을 챙기며 나무 아래 앉아서 지난 방송을 하나하나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챙김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늘 방송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네요. 진찬이 님도 음악도 영상도 가을을 느끼게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오늘은 스님의 음성이 더욱 더 가을을 느끼듯 차분하고 감미롭게 들립니다. 건강하시길 기원드려요. 라고 하셨네요. 어떻게 하면 더 가을이 되나? 목소리 이렇게 착 깔아가지고 하면. 정승령님은 스님 지난번에 돌고래에 대한 말씀하셨을 적에 그 말씀 듣고 또 눈물이 흐르네요. 제 주위에도 힘들어하는 직장 동료가 있는데 좀 더 마음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진리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런 방송을 기획해 주시는 제작진 여러분들, 그분들에게도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성수님은 대원 본존 지장보살 마하살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그래요. 이제 방송 듣다 보면 가슴에 와닿는 어떤 이야기들, 그걸 통해 우린 또 의식이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 돌고래가 몸이 다친 그 친구가 있거나 뭔가 그 위기에 몰린 동료 돌고래가 있으면 그 돌고래 하나를 보호하고 보살피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주변을 또 다 에워싸고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몸이 좀 허약해져 있고 지쳐 있고 또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런 돌고래를 계속 이렇게 끌어올려서 물 밖으로 끌어올려 갖고 숨도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말 못하는 짐승이네 뭐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 하지만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으로 힘든 사람을 보듬어서 그가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떠올라 올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지 이런 걸 참 돌아보게 하는 좋은 이야기였잖아요. 저도 가슴에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해 주셨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누가 편지를 보내셨을까? 달팽이 편지 소개해 드려 볼게요. 대전에 사시는 지혜신 보살님이 메일로 보내주셨는데, 지난번 그 특집 방송으로 가을 나들이 했던 우리의 똘 박물관 다녀오신 후기담을 써서 보내주셨는데, 이분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아마 안 와보신 분들, 못 와보신 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대전에 사는 지혜심이에요. 옛돌박물관 문화야 놀자 행사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지금도 모든 순간들이 제 기억 속에 추억의 사진처럼 저장되어 있어요. 도반들과 함께 갔었는데 그분들도 저처럼 스님을 너무 사랑하고 나무 아래 앉아서 이 방송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보는 열렬 팬들입니다. 행사 안내 방송을 보자마자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 전화를 걸어 야, 이번엔 꼭 가보자. 우리도 한번 가보자. 일찌감치 마음을 냈죠. 행사가 있던 날 우리는 기차를 타기로 하고 대전역에 모두 모였는데 역에서 서로를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난생 처음 서울 구경 가는 서울 아낙네들처럼 다들 어찌나 멋을 내고 나타났던지요. 한 언니는 새벽부터 미장원에 갔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손가락질을 하면서 여고생처럼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기차에서 도반이 싸온 김밥 나누어 먹으니 정말 학창시절 수학여행 가는 기분이 나서 문득 행복감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 타고 마을버스 타고 드디어 박물관 도착. 오직 스님 만날 생각에 우리는 발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죠. 행사 시간보다 1시간이나 먼저 도착했건만 아이고 이게 웬걸, 이미 많은 분들이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신 거예요. 같이 간 언니가 서울 사람들은 동작이 엄청 빠른가비요 라고 해서 웃었고요. 또 다른 언니가 대전 사는 사람은 어제 출발해야 되는가비요 해서 또 웃었어요. 그날은 웃음보가 터진 날이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스님이 나오셔서 의자 위로 올라가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간 도반이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언니 왜 울어? 그랬더니 언니는 좋아서 우는 거야. 좋아서 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 생에 가장 좋은 날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님의 재미있고 다정한 말씀, 따뜻한 미소, 도슨트들의 친절한 설명과 박물관 풍경들, 아름다운 음악회까지 이 모든 것이 제게는 한편의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스님,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작진 여러분, 카메라 들고 뛰어다니던 아저씨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이 행복한 마음이 달아날까 봐 집에 갈 때까지 가을 단풍색 같은 스카프를 풀지 않고 꼭 메고 갔습니다. 다음번에도 이 스카프 꼭 메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대전에서 지혜심 학자. 이 편지를 다시 보다 보니까 제가 그날 그 자리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잘도 쓰셨는지 대전에서 기차 타고 오시는 풍경이 제 눈에 그냥 그대로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제가 이 문화야 놀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을 문화 공간으로 끌어내는 이유는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많이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내치신 김에 다음에는 정각사도 한번 오세요. 마침 11월 13일 둘째 주 일요법회가 있거든요. 서울 나들이 할 때 정각사 대전팀 한번 오시면 반갑게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음악 선물할게요.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그러하듯이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마주보며 속삭이던 지난날의 얼굴들이 꽃잎처럼 펼쳐져 간다.
소중했던 많은 날들을 빗물처럼 흘려보내고 밀려오는 그리움에 나는 이제 돌아다 본다 가득 찬 눈물 너머로.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거울을 보면 생각이 난다. 어린 시절 오고 가던 골목길의 추억들이 동그랗게 맴돌아간다. 가슴속에 하얀 꿈들을 어느 하루 잃어버리고 솟아나는 아쉬움에 나는 이제 돌아다 본다 가득 찬 눈물 너머로.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난다. 해지던 아픔보다 처음 만난 순간들이 잔잔하게 물결이 된다. 눈이 내린 그 겨울날 첫사랑을 묻어버리고 젖어드는 외로움에 나는 이제 돌아다 본다 넘치는 눈물 너머로.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창가에 앉아 하늘을 본다.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이번 주도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감기 절대 걸리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비,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